안녕하십니까. 유현역학교육원 원장 유현입니다. 지난번에 갑자일주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울축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축일주 공부에 앞서 사주감명 비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주감명 비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지에 사화, 오화, 자수, 해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감명을 할 때 양과 음을 구별할 때 좀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장간에 이게 양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음간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지지가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음이 양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역학 초보자들은 지장간을 꼭 외우셔서 이 지지의 사화가 양인지 음인지 그거를 지장간 속에 음과 양을 따져서 이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무경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간으로 보는 것이고요. 양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는 지장간에 병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음화로 보는 것이고요. 자수는 또 지장간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는 지장간에 무각임이라는 양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축일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음입니다. 음과 양을 구별할 때 음입니다. 음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매사 의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고 발랄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그 뿌리를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을은 뻗어 올라가려는 그 향상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직격이기 때문에 나무는 뻗어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아닐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축토는 그 12월에 그 동토를 말합니다. 울축에서 축은 동토를 말하는데 그 을목과 간목은 축토를 만나면 아주 반깁니다. 왜냐하면 축토는 12월에 언땅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어떻게 그 겨울에 추운 그 흙에서 그 을목이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축토는 영양분이 많은 땅이고 전답지 토이기 때문에 을목은 축토를 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꼭 을목은 축토를 반긴다는 사실,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장간에 귀신계라는 그 지장간이 있는데 이게 그 목급토 해가지고 재물운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금극목으로 해서 관이니까 명예운도 좋고 관직도 있고 조직생활도 잘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있어서 인수입니다. 수생목으로 해서 편인입니다. 편인은 교양학술 쪽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울축일주는 재관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로 나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주입니다. 그리고 울축은 거기서 축은 그 탕화살에 해당됩니다. 그 우리가 그 인목이라고 축인이 돼서 이 탕화살이라고 있으면 이 기운이 이 펄펄 끓는 그 기운으로 봤을 때 그 탕화살이라고 하지만 이 축 자체에도 탕화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화살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 중독이나 그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을축에서 우리가 내년에 신축년이 들어옵니다. 신축년이 들어오면은 천간에 을신축이 되지만은 그래도 을축에서 또 신축이 들어오면 축이 또 겹쳐서 안 좋다고 보실 경향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을목은 축을 더 반깁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운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 일주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사주간명 비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삼재가 있습니다. 삼재는 그 인옷을,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이 있으면 그 인묘진이라 그러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이 술로 끝나기 때문에 이 인호술에서 이 술로 끝나는 마지막 자에서 그 신유술 방합이 형성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삼재를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처음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삼재가 어느 년에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를 좀 사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삼합에서 그 끝나는 마지막 글자의 방합, 그러니까 인호술년이면 신유술년에 삼재가 들어오니까 요거를 숙지하셔서 잘 사주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삼재라는 것은 삼재가 오기 전에 되게 잘 나갑니다. 하지만 삼재가 들어오면 3년 동안은 세 가지 재앙이 몰려오기 때문에 참 힘들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하루에도 날에도 삼재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에도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이 굴레에서 매일 돌아갑니다. 그리고 연에서도 12년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서 사주 분석을 하러 오셨을 때 그 방합이 형성되는 신자나 유자나 술자가 들어오면은 이 삼재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 이거를 삼재를 꼭 삼합을 외우시고 끝나는 그 글자에 방합으로 연결돼서 그 글자가 오면은 삼재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주간명 비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울축일주에서 보충 말씀드릴 것은, 울축은 아무래도 그 지장간에 계신계라고 있는데, 이 지장간에 재간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바깥 활동이나 뭐 안에서나 다 교양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갑자을축 병인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공부를 찍으니까 공부할 때마다 사주간명 비법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고, 역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상 저의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